화장품 분석 및 효능평가 5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유형별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피부 타입별, 그리고 두 번째로 기능별, 세 번째로 기타 화장품별, 이렇게 큰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피부 타입별로는 정상 피부, 건성 피부,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 그리고 예민 피부로 세분화할 거고요. 그리고 기능별로는 미백, 노화 방지, 자외선 차단, 기능별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탈모 예방, 그 다음에 혈액순환 촉진 화장품별로 성분을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전체적인 성분, 유해 성분, 그리고 무해 성분,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성분별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분을 좀 더 친숙하게, 익숙하게 전체적으로도 한번 봤고, 그리고 그 전체의 성분들 중에서 피부 타입별, 기능별, 기타 화장품별로 해서 오늘은 카테고리를 좀 묶어봤어요. 성분명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성분이라는 거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하시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더 성분에 친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피부 타입별 정상 피부용 화장품 먼저 볼게요. 목적으로 보면요. 정상 피부용 화장품의 목적은 건강한 피부 상태를 지니고 있죠. 정상이니까요. 그래서 피부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유분과 수분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분으로 보면요. 알란토인이 있는데 알란토인은 다양한 형태의 식물 뿌리에서 얻어지며 식물에 있는 유산 화합물의 신진대사를 통해 얻게 됩니다. 세포의 생성과 재생을 촉진하고요. 상처 치유력, 보습 효과가 뛰어난 성분입니다. 그리고 피부 표면의 흡수력을 촉진시켜주고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래서 알란토인 성분은 굉장히 많은 화장품에서 활용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다음, 동물의 뼈, 연골, 피부 등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콜라겐이죠. 피부의 탄력을 좋게 하여 주름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성장기 동물의 피부에서 추출하고요. 피부에 높은 수분 인자로 작용하기도 하며 높은 비율의 아미노산을 공급해줘서 조직이 탄탄해지고 유연함을 제공해줍니다. 자, 다음은 엘라스틴. 엘라스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콜라겐 단백질을 가수분해해서 얻어지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엘라스틴은 피부 세포의 구성 성분이고요. 피부의 엘라스틴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보습력이 뛰어나서 피부를 탄력 있게 도와줍니다. 히아루로니타제 효소에서 추출한 단백질의 일종 히아루론산은요. 진피층을 구성하는 중요 성분 중에 하나고요. 성인 피부의 뮤코 다당류 50%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NMF, 천연 보습 인자의 일종으로 보습력이 높고요. 피부 건조 방지와 피부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알로에 잎에서 추출하는 알로에베라는 20여 종의 아미노산, 탄화수소, 물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습작용, 유연작용, 세포 재생작용이 있습니다. 또 알로에베라의 기능으로 보면 진통, 부종 감소, 세포 분열 자극, 상처 치유 효과가 있고요. 항염 효과와 다른 성분의 효능을 더욱 증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파 하이드록시 엑시드, 아하라고 하죠. 천연 아하 성분은 피부의 각질 세포의 응집력을 약화시켜주고요. 그래서 노화된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피부를 윤기 있게 해주고 또 안색을 밝게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자, 다음은 건성 피부. 건성 피부를 위한 화장품인데요. 건성 피부의 특징은 어떻죠? 우선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건조하기 때문에 잔주름이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굵은 주름보다는 잔주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수분을 우선은 공급해 주는 게 목적이 되겠죠. 피부 표면의 보습작용과 피지 분비를 활성화해서 피부의 건조함과 노화 방지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화장품입니다. 건성 피부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피부가 얇고 그다음에 모공이 잘 도드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성미가 돋보이고요. 조금 연약한 느낌이 드는 피부 타입입니다. 그래서 잔주름은 생기지만 조금 여성스러운 장점이 있고, 지성 피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성 피부의 경우는 모공이 도드라지고 피부 두께가 도톰해서 여성미는 없지만 여성미가 없진 않지만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건성에 비해서는 단단한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지성 같은 경우는 잔주름은 생기지 않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자, 건성 피부용 화장품 성분 한번 볼게요. 올리브유인데요. 올리브유는 올리브유 열매를 냉동 압착해서 추출하고요. 에탄올에 잘 용해되고 식물유 중에서 비교적 피부 흡수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선텐 오일, 에몰리엔트 크림 이런 곳에 사용하게 되는데 단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보카도의 열매를 냉동 압축하여 추출하는 아보카도유는 비타민 A와 B가 풍부한 성분입니다. 피부 친화성이 좋고요. 발림성과 퍼짐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에몰리엔트 크림, 샴푸, 헤어린스 등에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아몬드씨에서 추출하는 아몬드유는 스윗 아몬드 오일과 비려 아몬드 오일로 나누어지는데 화장품에 사용되는 것은 스윗 아몬드 오일입니다. 아몬드유 역시 크림, 로션에 에몰리엔트제, 마사지 오일 등에 사용되어집니다. 또 살구씨에서 추출하는 살구씨유는 감촉이 우수해서 에몰리엔트제, 유연제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요. 밍크의 피하 조직에서 추출하는 밍크 오일은요. 피부 친화력 좋고요. 발림성, 퍼짐성 또 좋아서 에몰리엔트제로 사용이 됩니다. 건성 피부용 화장품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성분들이 건조하고 거칠기 때문에 건성 피부 타입의 특징에 맞춘 유연, 그 다음에 퍼짐, 에몰리엔트 이런 종류로 많이 사용되는 성분들입니다. 피마자의 종자를 압착하여 얻은 지방류인 캐스터 오일은 피부로부터 수분의 증발을 억제해주는 성분이고요. 수분 증발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피부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켜주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역이나 다시마, 우뭇가사리와 같은 해조에서 추출한 해조 추출물은요. 피지의 분비를 억제함과 동시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그니폴리아넛 나무로부터 얻어지는 쉬어버터는 지방과 지질의 한 종류면서 중성지방이라고도 불리는 트리글리세라이드를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보습, 진정,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그리고요, 바람, 또 추위, 태양, 또 저급의 비누와 같은 외적인 요인으로 파괴된 수분 지질막을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베타글루칸은 세포막에서 생성되는 수용성 다당체로서 피부에 친화력이 있고요. 면역세포의 일종인 마이크로파지를 활성화해서 면역을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관련된 화장품에는 베타글루칸이 들어가고요. 화장품명 자체를 베타글루칸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뒤로 어떤 그 브랜드 네임을 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면역 관련된 성분이죠. 그리고 베타글루칸은요. 세포 내의 핵 속의 유전자 물질인 크로모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항염 효과와 진정 효과, 또 보습 효과가 우수해서 경피 흡수 촉진 효과로도 아주 우수한 성분입니다. 미강은 예전에도 계속 성분에 관련된 걸 중간고사 전까지는 아마 이렇게 계속 리마인드 시켜드릴 예정인데요. 미강 같은 경우는 쌀겨에서 나오고요. 비타민 A, 비타민 B, 철분, 인,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어서 입이나 눈 주위의 점막과 피부를 튼튼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스크럽 역할도 해서 각질 제거에 우수하고요. 건성과 노화 피부에 아주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베타인은 아미노산의 유도체면서 생체 내 조직에 함유되어 자연 보습 인자로서 작용을 합니다. 대단히 우수한 보습력을 지니고 있고 피부 세포에 빠르게 침투해서 피부를 윤기 있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봤었던 정상 피부용 화장품의 성분 3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성분들이 하는 역할 그리고 특징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성 피부 역시 3가지 정도의 성분 정도는 알고 기억해 두시면 서술 문제를 푸시거나 아니면 퀴즈를 푸실 때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는 피부 타입은요, 지성 피부용 화장품입니다. 지성 피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공이 커지고 그리고 순환이 잘 안 되는, 그래서 불순물에 의해서 정체되는 그런 피부 타입을 말하고요. 피부는 조금 오일리하고 그리고 좀 칙칙하게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용 화장품은 그 목적을 피지 제거 그리고 피지 분비 조절로 트러블을 감소시키고 불순물에 의한 정체 해소 그리고 피부 호흡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성분을 보면요. 비타민 B6가 있는데요.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이라고도 불려집니다. 피지 분비를 억제할 때 사용되는 성분 중 하나로 지성용 화장품에는 많이 이 비타민 B6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세미 추출물은 소염, 염증을 낮춰주고요. 그리고 진정시켜주고 수분을 공급하면서 피부를 깨끗하게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메밀은 각질 제거에 도움을 줘서 각질이 많이 쌓이게 되면 당연히 피부가 호흡을 잘 못하게 되고요. 정상적으로 피부는 24일에서 28일 이 주기로 해서 턴오버가 돼야 돼요. 턴오버가 돼야 된다는 말은 각질은 탈락되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 피부의 호흡이 정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피부 호흡이 좋지 않고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면 이것들이 트러블을 만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각질 제거가 지성 피부에서는 특히나 더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각질을 자연스럽게 탈락시켜주는 그 성분이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한 각질의 경우에는 각질 제거제를 활용해서 피부의 건강을 도와줘야 합니다. 메밀은 각질 제거에 도움을 주고요. 피지를 흡수해서 피지는 많지만 수분이 부족한 지성 피부에게 아주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또 미나리과의 단연초면서 남유럽부터 서아시아 지역, 여기가 원산으로 특유한 방향이 있는 회양풀이 있거든요. 이 회양풀 추출물은 지성 피부 타입에 사용돼서 독소도 제거해주고 클렌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레몬 열매에서 추출된 레몬 추출물은 그 향도 향긋하고요. 그리고 수렴, 보습, 세포를 부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쇠뜨기. 쇠뜨기 줄기거든요. 줄기에서 추출된 쇠뜨기 추출물은 항염, 지혈, 항알레르기 작용도 하고요. 칼슘의 흡수를 도와줘요. 칼슘이 흡수가 돼야만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쇠뜨기 추출물은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 그 안에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어서 여드름에 있는 피부에도 좋고 유기규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모발을 또 부드럽고 유연하게 도와줍니다. 너도 밤나무과 낙엽수인 마로니의 열매잎에서 추출된 호스체스트넛 추출물은 주성분이 에스신이라는 사포닌이에요. 사포닌 성분이어서 항염에 좋고요. 그리고 일광 화상 방지제로도 사용이 되는 성분이에요. 일광 화상 방지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고요. 열을 내리게 해주고 그리고 촉촉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숯은 그 숯팩이나 아니면 숯 마스크 이런 제품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숯은 피지 분비를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흡착력이 있어서 피부 깊숙한 곳에 각종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또 해독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까만색의 코팩 이런 거 마스크팩에서 광고를 한다거나 홍보를 할 때 노폐물 제거, 피지 흡착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하죠. 또한 숯은 피부 순환 작용을 돕고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정상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죠. 또 활성산소를 없애서 노화 방지에도 아주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키위 추출물은요, 키위 열매에서 추출되는데요. 수렴, 항염, 피를 멈추게 하는 지혈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트러블 또는 그다음에 스팟 제품이라고 하죠. 뾰루지가 나거나 트러블이 난 곳에 국소 부위만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에서는 키위 추출물을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식물의 엽록소인 클로로필은 탈취 효과와 피부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순환이 잘 안되고 정체된 지성 피부에 잘 맞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게 일광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성 피부에 많이 포함되는, 그러니까 지성 피부용 화장품에 많이 포함되는 핵심 그리고 주요 그리고 많은 화장품에서 만나실 수 있는 성분 중 이제 두 가지 남아 있는데요. 해초 추출물입니다. 해초 추출물은 보습과 피지 분비 억제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북미에서 자생하는 하마멜리스 나무의 껍질에서 추출한 하마멜리스. 이 하마멜리스는 식물 추출물 중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성분이고요. 살균, 소독, 수렴 작용이 있어서 여드름, 그리고 피부염 이런 것들을 치유해주는 성분입니다. 또한 유해산소 제거, 그리고 진정작용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약간의 방부제 작용, 그러니까 방부 역할도 하기 때문에 화장품을 부패를 막는데 효과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하마멜리스 같은 경우도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드름 피부용 화장품입니다.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는 지성하고도 조금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사용되는 성분들도 있습니다. 여드름 피부는 당연히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는 그런 타입에서, 그런 피부에서 트러블이 잘 발생을 하고 이 트러블들이 계속
활성화가 되면 여드름화 되죠. 여드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요. 당연히 정체, 피부가 청결하지 못할 때, 이럴 때도 생기고요. 외부의 그런 유해 환경, 이런 것들도 여드름 피부를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도 여드름처럼 그런 뾰루지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용 화장품을 선택하실 때는 성분들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드름 피부가 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우선은 중요하겠습니다. 여드름 피부용 화장품은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청결 및 염증의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화장품이 의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단시간에 여드름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 피부과에서 처방하는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드름 피부용 화장품의 성분을 확인해 볼게요.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입술 주변의 염증, 또 지루성 피부염 이런 것들을 예방해 줍니다만, 많이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광과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밀, 보리 등에서 나오는 성분인데요. 아젤릭산은 여드름 등의 치유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로퀴논이나 트레티노이드에 의해서 미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성분이고 미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성분입니다. 여드름균에 유효한 항균제로 알려진 성분이 트리콜릭산이고요. 트리콜릭산으로 여드름 개선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화끈거리고 붉은 여드름, 그리고 붉은 트러블에 효과적인 성분으로는 고삼이 있습니다. 다시마는 지성, 여드름, 트러블 피부, 햇볕에 그을린 피부 등에 좋고요. 모발에 영양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마 샴푸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뽕나무 껍질에서 추출하는 상백빛 추출물은 항균, 여드름을 치유해 주고요. 미백 작용도 함께 도와줍니다. 자초는 항균 작용을 하고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또 피부 발진 및 여드름 등의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여드름, 화농, 습진, 가려움증, 상처 소독, 아토피성 피부염, 아주 효과적인 피부 질환에 효과적인 성분은 진피입니다. 또 해독, 피부 재생, 진정, 화장독 제거, 여드름, 아토피 등 염증성 피부 질환에 효과적인 성분은 어성초가 있습니다. 박하 성분은 소염작용, 넓은 모공에 아주 효과적이고요. 피부 탄력, 지성, 여드름에 효과적입니다. 제라늄은 진통제, 반은제, 즉 상처의 흔적을 지우는 데 사용되고요. 살균의 역할도 해서 화상에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고요. 신경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뚜렷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부 질환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고요. 자, 그리고 감초에서 추출해서 얻은 물질이 글리실리친산인데요. 소염, 항알레르기 작용을 합니다. 염증을 완화시켜주죠. 자, 알로에 추출물. 알로에 잎에서 추출한 알로에 추출물은요, 보습, 미백, 자외선 차단, 화상, 상처 치유 촉진, 항알레르기 작용을 돕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은행잎에서 추출했고요. 수면이 부족한 피부에 혈색을 주고요. 그 혈류의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혈행, 그러니까 피가 잘 흐르도록 도와주고
유해산소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당근은요, 비타민 A가 풍부해서 피부염, 피부 트러블에 좋고요. 또 피부를 곱고 매끄럽게 해줍니다. 여드름에 효과적이고요. 피부 염증도 개선해 줍니다. 유칼리 나무의 잎에서 추출한 유칼립투스 추출물은 피부에 시원한 느낌을 주고요. 살균, 항균, 혈행을 촉진시켜주고 수면 및 냄새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박하에서 추출해서 얻은 물질로 멘톨은 상쾌한 냄새가 나고 청정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통증과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고 방부 역할, 그 다음에 살균 작용이 있습니다. 카모마일에서 얻은 물질 비사보롤은 일상 화상에 의해서 피부염이 생겼을 경우에 아주 치유에 효과적이고 홍반, 붉음증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 줍니다. 사포닌, 식물성 계면활성제고요. 유화작용, 가용화작용, 세정작용, 기포작용, 항염증 작용 등을 하고요. 인삼에 들어있는 거는 워낙 유명해서 아시죠? 인삼사포닌, 그 다음에 대두사포닌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녹차 추출물인데요. 그린티 익스트랙트, 여드름균, 그리고 각종 미생물에 대해서 항균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미백도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그 녹차를 마시고 나서 그 녹차를 물에 담그었다가 세안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는 피부를 맑게 해주고 미백에 도움을 주고요. 피부결을 매끈하고 촘촘하고 단단하게 도와줍니다. 자, 알라토인 아까 나왔었는데요. 정상 피부에도 사용을 하죠. 밀의 배아, 담배의 종자, 오줌 등에서 추출이 됩니다. 지성과 여드름 피부의 각질층을 감소시켜주고요. 거친 피부를 매끈하게 해줍니다. 또 갈라진 피부의 상처를 치유하고요. 소염, 진정, 항염증, 항알러지, 자극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라고도 부르고 살리실릭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드름 치유에 아주 좋고요. 케라틴 단백용의 기능이 있고 항엽증, 세포막에서 작용하는 효소나 아미노산 대사 장애를 일으켜서 발육 억제 작용을 통해서 항균, 균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자, 피부 타입별 마지막 민감 피부용 화장품입니다. 민감 피부용 화장품은요,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뭐 꽃가루 알레르기, 미세먼지, 공해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민감성 그리고 예민 피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 피부이신 분들도 점점 더 예민해지고 그리고 민감해지는 피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피부용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용 화장품은 진정, 충혈 제거와 쿨링, 시원하게 해주는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에 같은 경우에는 가렵거나 아니면 뾰루지가 나거나 피부 자극을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염증을 동반하기도 하고 그래서 쿨링 효과가 있는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 성분으로 보면 마취현 추출물이 있는데요. 피부 자극 및 알러지 반응을 진정시켜주고요. 피부의 건조를 예방해주고 항염작용으로 피부 노화를 예방합니다. 또 항균, 항진균 효과도 보여줍니다. 송이버섯 추출물, 면역 반응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인체 및 피부의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켜주고 항산화 작용 및 미백 작용을 보여줍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요.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게 송이버섯 추출물입니다. 또 민감한 경우에는 트러블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트러블 후에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항산화, 항염 효과를 보이면서 피부 노화를 지연시켜주는 자소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자소 추출물은 알레르기 개선 및 각종 피부 질환 개선에 효과적이고 혈액순환 촉진으로 기미, 주근깨 개선에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쿠쿰버 익스트랙트, 오이죠. 그래서 오이 같은 경우는 우선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썬번이나 아니면 피부에 열이 있을 때 오이를 잘라서 얼굴에 아니면 자극받은 피부에 올려주기도 하는데요. 이걸 추출물화해서 제품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에 자양을 주면서 기미를 옅게 해주고요. 그리고 수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주름을 예방해줍니다. 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열을 내려서 최대한 피부를 정상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알로에 추출물, 알로에는요, 썬번, 그러니까 태양에 그을린 피부, 태양 때문에 이렇게 살갗이 벗겨지거나 물집이 생긴 피부에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 추출물입니다. 수분을 공급해주고요, 자외선을 차단해주면서 화상이나 상처를 치유해줍니다. 그리고 항알러지 작용 역시도 합니다. 릴리 익스트랙트는 수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수한 수분 보유력으로 피부의 건조, 가려움증을 예방해주고요. 세포를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증진시켜주는 성분입니다. 또한 유해산소 차단 효과와 세사를 돋게 하는데 아주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르파 익스트랙트는 피부 재생에 탁월하고요. 피부를 희고 맑게 해줍니다. 피부 점막의 제2의 피부처럼 작용하고요. 염증 치료 및 세사를 돋게 해줍니다. 피부에 보습 효과를 주면서 피부 건조 및 주름 생성을 지연하거나 또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멜론 익스트랙트,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고요. 그리고 수분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당, 무기질, 아미노산 등의 유효한 성분들이 피부 건조를 예방하게 도와줍니다. 그 다음으로 포테이토 익스트랙트, 감자인데요. 감자를 우리가 강판에 갈아서 얼굴에 올리거나 팩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성분을 화장품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 진정 작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상 피부가 회복이 됩니다. 또한 항염 및 항산화 작용에 이용되는 성분입니다. 세이지 추출물은 건성 피부, 노화 피부, 이런 피부에 윤기를 주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피지 분비가 줄게 되고 건성 피부는 워낙 피지의 분비가 적은 피부이기 때문에 세이지 추출물이 윤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도 합니다. SC글루칸은요. 치마버섯을 이용한 고순도 베타글루칸이고요. 피부 면역 증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가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유해산소의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요. 보습도 부여해주고 그리고 주름 예방에 효과를 보이는 성분입니다. 로즈워터, 장미꽃 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말로 하면요. 로즈워터는 그 정제수 대신에 로즈워터를 베이스로 한 제품들이
유럽이나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이 출시가 되는데요. 피부 재생 효능이 뛰어나고 시원한 느낌을 주고요. 강한 소염 성분으로 피부의 염증, 가려움증 등을 치료해 줍니다. 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고요. 수분을 공급해주고 진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초 추출물인데요. 니코라이스 추출물과 같은 말이에요. 항염 작용이 뛰어나서 상처를 치료하는 데 우수하고요. 그리고 항알러지 작용이 있어서 알레르기 피부 등 특이 피부에 사용합니다. 그 밖에 진정작용, 세포 재생작용, 피부 기능 대사 촉진 작용 등이 있어서 노화, 기미, 여드름, 민감한 피부에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비타민 B5, 디판테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비타민 B5 디판테놀은 세포 증식과 보습 기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피부 진정 효과가 있어서 선텐 제품에 들어가고요. 피부 자극이 판토텐산보다 적고요. 피부 흡수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박하 잎에서 추출한 서양박하 추출물입니다. 신경을 진정시키고요. 경련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또 피부도 진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쉽게 자극받는 피부에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아줄레는 굉장히 대표적인 성분인데요. 프랑스 국화와 비슷한 흰색이나 노란색의 카모마일 꽃머리 부분을 증류 또는 정제해서 얻었는데요. 얻게 되는 성분인데요. 독특한 청색, 아주 진한 청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줄렌이 들어간 제품들은 보통 이 색소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예민성 피부 진정, 항염증 효과, 부종 방지 기능이 있어서 진정용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나무의 일종 사이프러스의 푸른 열매에서 추출한 사이프러스라는 성분은 약 같은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양리작용으로 항경련제, 항류마티스, 정맥류, 울혈 이런 걸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좋고요. 요실금 치료에도 이용이 되는 성분입니다. 탄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수렴작용과 혈관 수축, 그리고 진정, 과잉세포액을 조절해서요. 셀룰라이트, 부종, 발한 이런 데에 좋은 성분이고요. 체액 밸런스를 유지해서 수분 소실을 막아줍니다. 자, 다음으로 밤의 여왕이라고 불려서 자스민이라는 식물이 있거든요. 그 자스민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스민은 인도와 중국이 원산지고요. 건성, 지성, 민감성 피부에 모두 효과적입니다. 또한 호르몬 밸런스를 조절해서요. 피부 상태를 정상화시켜 주는데 큰 도움을 주고 또 정신적인 안정, 그다음에 긴장 완화 이런 효과가 있어서 그 자스민 자체를 차로도 마시고요. 그리고 오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트밀, 귤인데요. 미백, 영양 공급, 각질 제거, 민감성 피부에 효과적이고요. 모든 피부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카렌듈라입니다. 카렌듈라는 금잔화의 꽃에서 추출한 성분이고요.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고 민감 피부에 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마스크라고 하죠. 피부 관리를 할 때 크림 마스크를 얼굴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민감성 피부, 예민 피부 타입은 카렌듈라 마스크를 올려주는 관리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목에서 추출한 성분인 캄파는요, 부드러운 박테리아 발육 저지대예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향을 위해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요. 이제 기능성별 화장품을 보시게 됩니다. 기능성별 화장품은 우선 미백 화장품이 있고요. 그리고 노화 방지용 화장품이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번 시간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백이라는 것은 화이트닝이죠. 그래서 얼굴을 맑고 하얗고 잡티를 흐리게 해주는, 그래서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시켜주고 피부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투명하고 맑고 잡티가 없는 피부로 가꾸어주는 화장품입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 비타민C가 있겠죠. 그래서 비타민C 앰플이나 크림류들을 많은 그 미백 화장품에서 성분을 넣고 있어요. 비타민C는 노화, 탄력 저하, 주름 예방 및 미백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용하고 널리 사용되어지는 그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식약청이 고시한 기능성 미백 원료가 있어요. 성분이 있는데 바로 알부틴입니다. 알부틴은 비정상적인 색소 축적에 의해서 기미, 주근깨, 점, 이런 그 잡티라고 하죠. 색소들을 생성을 억제하고요. 광노화에 의한 피부 병변들 중 과다하게 멜라닌 생합성을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녹차 말씀드렸죠? 얼굴을 맑게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녹차 그 티백을 다 마시고 나서, 차로 마시고 나서 다시 담근 물로 세안을 하는 그런 미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린티 익스트랙트는 자외선과 유해 환경 요소로 인한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피부 점막과 피부 세포에 활력을 넣어주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또 피부 색소 침착을 억제하고 피부결을 매끈하고 촘촘하고 탄탄하게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키위입니다. 키위 추출물 같은 경우는 피부 각질 제거에 효과적으로 작용을 해서요, 피부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유연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키위를 갈아서 고기를 이렇게 뭐 갈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재워서 간장이나 이런 거에 재워서 먹는 음식들 있죠. 고기류들 좀 질긴 것을 유연하게 해주기 위해서 키위를 갈아서 넣기도 합니다. 키위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영양도 공급을 해주고요. 비타민 C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색소 침착 억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얼룩덜룩, 그러니까 피부톤이 고르지 않은 피부를 고른 피부톤으로 개선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또 뽕나무 껍질에서 추출된 상백피 추출물은요, 항균, 항염, 그 다음에 여드름 이런 것들을 도움이 되고 미백작용, 티로시나제 활성을 억제해서요,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줍니다. 상백피 역시도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유해산소를 제거해주고요,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또 오일 솔루블 리코라이스 익스트랙트는 식약처가 고시한 기능성 미백 성분이고요. 천연 미백 성분으로서 다른 천연물보다 아주 우수한 미백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아주 각광받는 그런 성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또한 피부에 대한 부작용이 없어서 안전합니다. 오렌지 워터. 오렌지가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아시죠?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요, 피부 미백 그리고 탄력에 효과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성분입니다.
또한 비타민 C 자체의 역할이 있는데요. 세균 감염을 예방하고 피부 면역을 증강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도 비타민 C를 공급하고 실제로 비타민 C를 먹었을 때 면역력이 증강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멀버리 루트 익스트랙트 같은 경우는 티로시나아제의 활성, 티로시나아제가 활성되면요, 주근깨나 기미나 잡티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런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 미백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유해산소를 제거해주고요, 활성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노화 예방에도 좋은 성분이에요. 또한 항균, 항염 작용도 탁월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스트로베리 익스트랙트. 멜라닌 색소 형성을 억제시켜주고요, 미백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스트로베리 마스크팩도 있어요. 크림 마스크 중에서. 유기산의 함유로 죽은 각질에 효과적이고요, 피부 상태를 개선시켜줍니다. 또 프리라디칼을 제어해서 피부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프리라디칼은 활성산소죠. 이런 것들을 제어해줍니다. 레몬 추출물 아까 나왔었는데요. 보습해주고요. 수분을 넣어주고 수렴, 세포 부활, 또한 미백작용,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미백작용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자, 리코라이스 익스트랙트. 이 역시도 세포 활성작용과 항염작용을 보여줍니다. 티로시나아제의 작용을 또한 억제해주고요.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줍니다. 자, 감초 추출물 아까도 나왔었는데요. 미백에도 리코라이스 추출물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뿌리와 줄기에서 글리치린산을 추출하고요. 티로시나아제의 작용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멜라닌 합성을 방해하죠. 그러니까 잡티나 기미, 이런 멜라닌들이 만들어지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미백에 포함이 되고요. 색소 제거제로서 코직산이나 비타민C보다 매우 큰 효능이 있다고 밝혀진 성분입니다. 비타민C 팔미테이트. 이 성분은요, 아스코빌 팔미테이트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주고 미백에 효과적인 성분이고요. 비타민C 자체가 쉽게 산화돼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쉽게 산화돼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피부 흡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에스테르 그런 타입인 비타민C 팔미테이트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에스테르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안젤리카 추출물, 안젤리카의 잎 그리고 줄기 이런 데에서 추출된 거고요. 진정작용에도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진정, 진통, 미백작용이 우수한 성분입니다. 우엉뿌리에서 추출된 우엉추출물. 우엉추출물은요, 보습 기능이 있고요. 기미를 예방하고요. 또한 혈행 촉진 효과가 있어서 이 혈액이 잘 순환되고 혈행이 좋아지려면 약간의 그 체온이 살짝 상승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땀이 살짝 나게 되는데 이런 발환작용도 우엉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좀 칙칙하고 어둡다 이런 피부 타입에서는 혈행 촉진 효과가 있는 성분들을 포함한 제품들이 도움이 됩니다. 또 마르멜로 열매에서 추출한 퀸시드 추출물은요, 피부 자극을 완화시켜주고 수렴시켜주고 보습시켜주고 일광 화상을 예방하고 기미 주근깨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피부 타입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또는 고객이 이런 알레르기가 있는지는 패치 테스트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태반 추출물, 소의 태반을 적출해서 저온에서 동결 건조시키고요.
그러고 나서 나온 성분입니다. 주성분은 수용성 비타민, 아미노산, 세포성장인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보습, 세포재생,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동물의 추출물이기 때문에 그런 특유한 냄새가 있을 수가 있어서 5% 이하의 농도로만 사용이 됩니다. 예전에는 태반 추출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고, 그리고 마스크로도 벨벳 마스크라고 하죠. 벨벳 마스크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성분입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동물들이 전염병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다시 회귀해서 식물 쪽에서 추출물을 많이 추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마 오리자놀, 쌀겨에서 추출하고요. 혈액순환, 피부의 대사를 촉진시켜주고 미백작용이 있고 약간의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노화 방지용 화장품. 안티에이징 크림이나 안티에이징 앰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주름 완화, 그 다음에 결체 조직 강화, 늘어진 피부를 좀 탄력 있게 단단하게 한다는 거죠. 또 새로운 세포를 형성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또 촉진시켜 주면서 피부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지용성 노화 방지제죠. 토코페롤입니다. 그리고 이 토코페롤을 비타민 E라고도 해요. 그래서 비타민 E는 대표적인 지용성 노화 방지제고요. 체내에서 산화 방지제의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의 대표적인 제품이 토코페롤이라는 거예요. 또한 비타민 E는 체내의 많은 감수성 화합물들을 산소에 의한 파괴를 방지해 주고요. 비타민 E의 산화 방지제 기능 중에는 혈액의 적혈구의 파괴에 대한 저항을 돕고요. 적혈구의 질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화 방지 음식 중에 하나도 토코페롤이 있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비타민 E는 비타민 A와 불포화 지방산의 활동을 도와줍니다.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 상피 세포 성장 인자라고 하는데요. EGF의 주요 작용은 표피세포, 그러니까 우리가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죠. 표피세포의 분열과 증식 속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EGF는 표피세포의 증식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피부 재생 전 과정의 속도와 방향을 설계하는 피부 재생 촉진제입니다. EGF는 인체 표피 조직, 피부, 각막, 위장관, 점막 이런 표피 조직에 작용을 해서 재생을 촉진하기 때문에 노화 방지, 잔주름 제거, 피부 탄력 증대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에 사용되게 됩니다. 글루타치온은 인간 세포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화학 물질인데 그 글루타치온 자체가 원래는 면역을 증강시켜주고 그리고 피로회복제로 먼저 사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글루타치온을 예를 들어서 주사를 맞거나 먹는다거나 바른다거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백에 도움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 그 성분을 우리가 글루타치온 주사를 피부과나 이런 데서는 백설공주 주사 내지는 그런 미백에 관련된 그런 주사로도 사용이 돼요. 글루타치온은 세포의 모양과 기능을 존재하는 황산화제고요. 세포의 손상을 보호해 줍니다. 카이네틴, 녹색 식물의 잎, 줄기에 존재하는 식물 성장 인자고요. 식물의 세포질 분열을 유도하는 물질인 사이토카인 등의 하나로 노화를 지연시키고 되돌리는 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주름과 색소 침착 도움을 주고요. 햇볕으로 인해서
생긴 잡티, 또 광노화 개선에도 좋고요. 피부 수분을 증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자, 검정콩 추출물부터는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